중앙TV 설용수 방송 오늘 10월 12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나라 안팎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핵 무력 도발이 가시화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거의 한 2주 이상을 걸쳐서 전술 핵무기 시범 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적재적소에 탄도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장소, 또 전술 핵이 목표를 지향해서 날아갈 때 그 떨어지는 파괴력, 그리고 어느 지역을 파괴할 때 가장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조선중앙TV가 노동당 77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날입니다. 그동안 김정은이는 약 25일간 행적을 감췄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과연 그가 물론 수시로 행했던 행동이지만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또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극도로 포악한 상태로 확대돼 가지고 러시아 푸틴이 지금 미사일을 어제 그제 약 100여 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키우를 중심 삼고 여러 중요 도시들이 파괴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극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요트를 타고 우리 동해안을 거슬러서 부산 앞바다까지 자기들의 피신을 위한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이의 핵 도발 현장에는 그 부인되는 이설주까지 참석해가지고 북한이 지난 9월 8일 핵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만일 어떤 유고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이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여정이든지 또 최영애든지 그런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대단히 불안한 정세 속에 있습니다. 25차례나 핵실험을까지는 안 갔지만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할 만한 것은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SLBM의 발사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잠수함 발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잠수함은 연안 가까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을 그리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ICBM을 평양에서 발사하려면 워싱턴이나 뉴욕 또 로스앤젤레스까지 다 12,000~13,000km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일 잠수함이 미국 연안에 가서 쏘면은 2,000~3,000km 지점, 또는 어떤 경우는 500~600km 지점에서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 한국처럼 사이즈가 적은 나라는 동해든 또는 서해든 이동을 통해서 우리 연안 가까이 와가지고 산업지역이나 원자력 발전소 또는 반도체 산업, 이런 중요한 핵심을, 또는 계룡대 같은 또는 이태원 같은 국방부 대통령실이 근무하는 중요한 자리를 폭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폭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SLBM의 발사를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추적해 봤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자리에서 SL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에 있는 황해도 인근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바로 우리 서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했다. 이건 기상천외한 그들의 전략 개념이고 작전 개념입니다. SLBM을 배에서만, 잠수함에서만 발사하는 걸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군사 전략가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격에도 저수지 발사를 했다 이게야. 그럼 우리 저수지는 대한민국도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든 장착을 해가지고 저들이 자유자재로 거리 제한을 해서 발사를 한다면 단거리 가지고도 중거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핵이 진화되고 발전됐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가 경량화되고 소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전술핵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푸틴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세계 가공할 만한 핵폭탄 아닙니까? 전 인류를 전멸시킬 만한 그런 실험을 지금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만일 어떤 지난번 크림 대교 폭파 같은 러시아의 자존을 건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인류가 가슴을 조아리면서 그 전쟁의 확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이번 16일 날 소위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3년임, 그러니까 역사 결의라고는 그런 중국 사상 초유의 대륙 굴기를 통한 제1강국으로 가겠다고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시진핑의 독재 권력이 앞으로 3년임 되면 죽을 때까지 모태똥이나 등소평이처럼 해갈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지금 올라서 그 결의를 다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대단히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 억제 확산을 억제시키는, 핵의 확산을 억제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존엄 참수가 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쓸 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전략은 미국과 물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마는 핵을 최소한 억제하겠죠. 그것이 요격 미사일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무2가 불발을 했어요. 강릉 앞바다에 시험을 하는데, 시험이 아니라 동해에다 위협을 좀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발사한 거죠. 근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것이 지금 소위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상상 못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우리의 유일한 킬체인의 첫 번째 가는 미사일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가공할 만한 무력 시위를 위해서 SLBM까지를 저수지에서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군력에서 하나는 우리의 제공권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FA에 있는 35 전투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한 40대 이미 도입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전투기 5, 60대 쳐버린 것은 한 대가 간단하죠. 근데 이런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3일 전에, 한 5일 됐네. 5일 전에 북한은 150대 미그 29, 수호이 27, 이런 소위 우리의 F-15K나 F-16 같은 이글 전투기하고 맞먹을 수 있는 소련제 최신의 전투기들을 앞세워가지고 150대가 북한 상공을 나르면서 위협적인 소위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투 비행을 했어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미국 힘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와 대결한다면 미국은 이미 2개의 전쟁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미국이 세계 전략의 구상 중에 2개 전략이라고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서 동시에 같은 전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전쟁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미 국방비를 줄이면서 한 개의 전쟁만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한 개의 전쟁 가운데는 아시아를 중요한 전쟁의 터로 삼겠다는 확실한 미국의 전략 개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빠져 있어,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국방 지원한 것만도 한국 돈으로 1조 한 6천억 대요. 근데 만일 러시아가 핵으로 반전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도 거의 버금가는 전쟁을 해야 돼요. 나토의 28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나토와의 맺은 소위 군사 동맹이에요. 그리고 나토에는 전술핵이 가 있어요. 미국이 동의하에 얼마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예의치 않고 김정은은 지금 완전히 종말론적 선상에 와 있어요. 경제는 파탄 나 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지금 북한을 휩쓸고 있고 지난번에 풍수해가 엄청나게 났어요. 휘난호 그 태풍 때 우리는 포항 일대만 났지만은 북한은 지금 대동강 이북 지역에 거의 지금 물바다에 휩쓸려 있어요. 복구가 안 돼 있어요. 금년에 식량은 자기들의 목표치의 70%도 안 나와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김정은이 최고의 결단을 내려야 할 텐데 마치 동해안에서 한미연합 훈련이 심지어 일본 자위대까지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을 좀 보세요. 국정감사한다는 핑계대고 기업들이나 국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하지 않고 참 정치적 전술용어를 써가면서 거기다 안보에 프레임을 붙여놨다.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미국 버클리 대학의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정립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틀, 색깔을 딱 씌워가지고 거기다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창문 틀을 정해놓고. 이게 다 예술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단어고. 영화의 한 전체 단면을 소개하기 위해서 첫 번에 보여주는 영상에 전체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걸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간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땐가 우리 정치권에 프레임이란 용어가 들어왔어요. 자냐 우냐 하는 개념으로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붙여 넣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안보는 여야가 없어요.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모든 공통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야당의 당수가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집어넣어요. 친일. 일본 자위대가 6.11을 걸고 우리 동해안에 나타났다. 그것도 독도에서 가깝지도 않지만 가까운 곳에 와서. 이거 마치 7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적의 적은 우리의 동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적이 북이고 북의 적이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 우리 동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방 삼각관계가 구축됐잖아요. 북한 중상고 러시아 중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속에서 과거의 냉전체제처럼 딱 신냉전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러시아 중국은 북한을 도울 수밖에 없어. 지금 지원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안보를 유지해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지켜줬던 것은 바로 북방 삼각관계와 남방 삼각관계가
힘의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전쟁 억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소규모의 뭐 연평도 해전이라든지 청와대 기습이라든지 삼척 울진의 무장공비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 국민이 피난 가는 난리는 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힘의 균형, 북방 삼각관계와 남방 삼각관계가 힘을 유지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야말로 진짜 틀이에요, 하나의. 근데 지금 그것이 냉전 해체라는 이름으로 분산됐다가 우리가 중국하고도 외교하고 러시아하고도 외교했잖아요. 그 권력이 깨졌죠. 근데 재확립되고 있어요. 대만 해협의 위협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삼각동맹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쪽도 빠르게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돼요. 이것이 다행히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한미동맹이 굳건해졌고 그 바탕에 일본이라는 병참 기지가 확립되지 않는 한 한반도 안보는 지탱이 불가능해요. 우선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가 재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로서 안보 동맹체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베트남 같은 나라는 미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까? 수많은 전쟁 전사자가 나고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75년에 망한 나라가 85년 불과 10년 만에 미국 국교를 수립해요. 그리고 지금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최고의 발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필요하면 원수하고도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가치 동맹 속에 있잖아요. 70년 전 일본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경계 대상이죠, 우리는. 늘 경계해야죠. 그러나 지금 시급한 안보 상황에서 만일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마치 지금 신정부가 일본 시대 망상에 그 프레임에 젖어서 해방 후에 친일 세력이 득세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처럼 국민을 호도해버리면 국민의 안보의식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난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하고 황룡길이하고 그 김성일이가 오사카에 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인상을 보고 황룡길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준비하자고 그랬고 김성일은 그럴 일이 없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쥐새끼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전쟁을 갖지 않도록 이따구 논리에 선조가 놀아나가지고 한성이 20일 좀 넘어서 함락당해버리는 수도가 그래서 왕이 의주로 난을 피하는 대원군 말기에 고종이 어물어물한 정책을 쓰다가 러시아 편에 섰다가 일본 편에 섰다가 그 세력 속에서 민비가 좀 거칠게 나온 일본 사무라이들이 민비를 비참하게 강간하고 시해하고 불질러서 시신까지 형체를 없애버리고 왕이 얼마나 버들버들 떨었으면 밤에 몰리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가지고 역사의 아관파천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놨냐 이거야. 씻을 수 없는 창피한 일이잖아. 이 우리가 국력이 이만큼 커졌으면 국민이 단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는 필요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핵 가지고 위협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만일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는다든지 또 핵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우리 킬체인이 작동하면 북한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초조해요 지금.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를 미사일 발사한 현장에 데리고 와서 미사일 발사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상황에 하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다 대고 또 친북 프레임까지도 붙여가지고 이런 논쟁을 하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하고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체제를 돌입시키고 그 다음에 군을 정예와 전투부대화해서 확실한 어떤 전쟁에도 우리가 승전할 수 있는 대세를 갖춰야 돼요. 이 시급합니다. 안보에 무슨 프레임이며 프레임을 씌우냐 그런 얘기야. 무슨 놈의 친일 프레임이 지금 필요하냐고.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관계를 가져야만 원활한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잡는 거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 이 삼각동맹이 확실하게 맺어져 있을 때 북한이 모험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지금 안보만 50년 동안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안보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현장을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용서 못해요. 제가 어느 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6.25 전쟁 같은 비참한 현상 앞에 우리가 놓이지 말자 이야. 다시는 임진왜란, 정의회란, 병자호란 같은 걸 겪지 말자 이야.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손자병법이나 한번 읽어봐요. 적은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원교 근공 전략이란 거예요. 먼 나라 외교를 통해서 가까운 나라를 견제하거나 공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먼 나라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70년 전에 일제시대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계산상 이익도 없는데 지금 불란서고 독일이 지금 그런 개념을 하고 싸웁니까? 이스라엘 중동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베트남이 오직은 10년 만에 미국 국교를 했을까요? 전쟁 끝나고. 그게 실리예요, 실리. 자국의 이익. 안보의 최고의 과제는 자국의 이익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동맹이 없으니까 저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데 용병을 모집해서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제발 정치꾼들이 그래서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거야. 절절절 매고 따라다니고 말이야.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야, 임진왜란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6.25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6.25 때도 북한이 공격을 태세가 갖춰서 전투명령이 내려져 매일 훈련을 하고 있고 탱크가 내려오는데도 국회에서는 날마다 의장 이 나라에 평화조약을 맺자는데 평화를 실현하지 않는데 왜 군대를 전선에 놔두고 있냐고 휴가 보내자고 그러고 6월 21일 날 사단장급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군대로 전선을 혼란시키고 연대장급 6월 24일 날 밤에 이태원에는 육군에 간 중공식 한다고 해가지고 최병덕 사령관부터 총참모장부터 영광급 360명이 밤새 맥주 파티하고 전쟁이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은 창경원에 가서 낚시하다가 오전 10시에나 보고를 받고 국방부 장관 신성모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탱크 이름을 몰라가지고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괴물. 기가 막힌 현실을 지금 망각하고는 말이야. 무슨 놈은 친일 프레임입니까? 말 같은 말을 끌어내야지. 젊은이들 자극해가지고 일본어 불편한 관계를 확대 생산해가지고 우리 전선을 흩어지게 하는 이런 불행한 짓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각해 주기를 바라고 자성해 주기를 바라고 제발 이념적 잣대로 보지 말고 안보를 철저한 분해 전투의 완비 그리고 국민이 훈련된 국민 핵전쟁에도 방어할 수 있는 훈련된 국민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핵무력 도발에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는 북한에 대해서 무슨 놈의 정치적 프레임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